연속되는 실패 대통령의 고리를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벌 기업이 3세 시대에 접어든 것만이 아니라 나라도 국가 발전 변곡점을 맞아 3세대 대통령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국가 발전의 초석을 놓은 일대 이승만, 박정희 시대 고도 성장기를 이끌어온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의 2대 시대에 이어 3세대 대통령들은 저성장의 전환기의 국가를 맡았습니다. 각 세대별 대통령들은 시대적 과제를 얼마나 잘 수행했느냐로 평가받습니다. 우리 사회는 유독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는 3세대 대통령들의 불명예 퇴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대기업을 승계한 재벌 3세들이 주력 사업이 변곡점에 이른 가운데 기업을 물려받은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 기업이 2차 도약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제2창업 비전을 들고 나와 사회와 소통해야 국민 우려를 불식하고 반기업 정서를 해소할 수 있듯이 3세대 대통령들도 같은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좌우파가 번갈아가면서 성장 중심의 보수 정책과 분배 중심의 진보 정책을 펼쳤지만 국민 지지도로 본다면 모두 실패했습니다. 747 전략, 창조 경제 등 성장 정책의 반작용으로 좌파가 소득주도 성장을 내걸고 분배 중심의 정책을 펴고 있으나 1년도 채 안 되어 실패 정책으로 성토받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이다에서 돌아보면 진보 인사들의 이상은 높았지만 정책은 참으로 무능했다고 회고했습니다. 우파는 성장을 통한 격차 해소를 외쳤지만 의지가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성장 분배 둘 다 변곡점에서는 해답이 아니므로 성장과 분배를 아우를 수 있는 뉴 패러다임을 찾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5년간 계속되는 대통령의 불명예 퇴진은 시대적 최우선 과제를 일궈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경유착과 비리는 모두 제 역할을 하지 못한 리더를 단죄하기 위한 명분일 뿐입니다. 본질은 고도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전환되는 국가 발전의 변곡점에서 새로운 방향성과 좌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과거 패러다임으로 시간을 낭비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본능적으로 우리 사회가 산업과 민주화를 이룬 이후 다음 좌표를 잃고 헤매고 있다는 점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헬조선을 외치는 배경입니다. 대통령의 임기 초반 높은 지지율은 현임은 현상이고 시간이 갈수록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치부할 수 있을까요? 빌 클린턴은 온갖 추문 속에서 탄핵 위기까지 맞았지만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1990년대 미국 경제는 불황에서 호황으로 돌아서고 미국인들은 희망을 다시 얻었습니다. 그가 도덕성에는 흠이 있었지만 국가 리더 자리가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했기 때문에 국민은 그를 지지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잃어버린 20년 동안 거의 매년 수상이 바뀌었습니다. 대안을 찾지 못하는 국가 리더를 계속 바꿔오다가 아베에 와서 겨우 방향을 잡고 국민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쇠퇴해가는 국가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시대적 최우선 과제를 그는 재훈 전략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임기 초반의 높은 지지도는 모두 국민의 희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정 계층의 불만을 해소해준다고 희망이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은 그 희망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기대하던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기대는 실망으로 급변하고 실망은 곧 국가 리더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분노로 바뀌어집니다. 임기 말에 한자리수 지지도로 떨어지는 배경입니다. 3세대 대통령은 누구든지 성장기의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서는 성숙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지 못하면 곧바로 퇴출될 운명입니다. 이제 우파는 무대에서 퇴출되었고 좌파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국가경제 제도약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지 못하면 그것도 2에서 3년 내에 방향을 바꿔놓지 못하면 좌파의 퇴출도 시간 문제입니다. 희망이 실망으로 실망이 분노로 바뀌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2에서 3년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민이 요구하는 바는 더 나아지는 삶, 곧 경제 실적이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래는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줄 수 있는 방향성을 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패하지 않기 위한 3세대 대통령의 시대적 과제는 무엇일까요? 우리 사회는 지금 전형적인 변곡점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첨예한 이분법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 정답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3세대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이 시대 우리 사회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호의 조타수로 국가 발전의 변곡점에서 넥스트 좌표, 지향점, 비전을 제시하고 정체된 사회의 물꼬를 트는 일입니다. 3세대 대통령이 들고 나올 비전은 어떤 필요 충분 조건을 충족시켜야 할까요? 첫째, 국가 성장기의 제조 중심 산업구조, 중국 등 후발국과의 경쟁 구도에서 벗어나 한 단계 위로 옮겨가는 소프트 경제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한국은 제조 강국, 수출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에 직면해 경제의 체질을 변신하지 못하면 도태될 운명입니다. 재도약을 위한 국가 경제 비전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둘째, 개방경제의 특성을 이해하고 국민이 국내 과잉 경쟁에서 벗어나 글로벌로 나아가는 대외지향적, 미래지향적 비전을 제시하는 글로벌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적폐청산은 남남 갈등을 자극하고 주류, 비주류 교체로는 편가르기로 이어져 모두 의도와는 달리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사를 진화 발전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미래지향적 대통합의 길은 멀기만 합니다. 소득 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등은 모두 무엇을 하려 하는지 그 취지는 공감하지만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필요 충분 조건의 대안이 있어야만 합니다. 셋째, 자국 중심을 넘어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국격을 올리고 국민이 세계 시민으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대한민국의 역할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세계 속에 한국 역할을 찾는 것입니다. 세계 속에 한국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부지향적 정책에 올인하는 것은 구한말 쇄국주의에 빠진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산업과 민주화로 성장한 한국이 성장의 토대가 되어준 국제사회를 위해 새로운 역할을 찾는 것이 경제발전 성숙기에 접어든 한국의 새로운 국가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평등, 공정, 정의와 같은 이념이 국가 비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구촌의 산업 한류를 일으켜 신흥국의 허브국으로 부상하는 대한민국의 넥스트 국가 비전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면 뉴 패러다임 미래연구소의 관련 콘텐츠를 참고하십시오.